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불어민주당 검사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결정을 내려요. 탄핵 여부를.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글쎄 제가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예. 아무리 이제 현 정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알아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소수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결론은 글쎄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지형이라든지 또 저희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이후의 수사 과정 이런 걸 네. 감안하면은 알 수가 없네요. 자, 의원님 어차피 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저 이상민 장관은 바로 업무 복귀인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글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탄핵 소추를 의결한 이유는 네. 어떻든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특히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거고 그 뒤에 예.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촉구적인 의미도 있는데 예. 그 결론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만약입니다. 역시 오늘 2시에 선거니까요.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민주당에서 괜히 쓸데없는 탄핵 절차 들어가서 낭비만 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이라는 가정을 거셨는데 예. 그런 결론이 나오면 내일 또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 나중에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범계 예, 의원과 그러시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이화영 전 경기도 네네. 평화부지사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진술이 조금 번복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진술 번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김태현 진행자께서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 진술 번복이 2번 있었죠. 작년 예. 9월에 구속된 이후로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런 거와 관계없다. 이재명 당대표와 쌍방울은 관계가 없다라는 진술이 일관되게 진행이 되다가 예,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느닷없이 방북 요청, 방북에 대한 보고와 대납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고 불과 그랬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예. 다시 나왔어요. 또 다른 얘기가. 전부지사의 부인과 본인의 예, 친필 서면이 저희 민주당에 입수돼서 그런 적 없다라고 예, 이제 2번의 번복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입수한 이화영 전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를 보면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등등의 어떤 협박 이런 등등의 회유 이런 거와 관련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가셨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수사 담당자들을. 안 만나 주더라고요. 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두려운지 자, 그러면 박범계 의원 보시기에도 검찰이 뭔가 소위 말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그리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 3월에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네.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죠. 따라서 구속 기소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법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올 3월에 추가 기소까지 됐고 그런 신병과 전적인 관리 책임이 법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부른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소 후 강제 수사가 금지되는 그 법리에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따져 묻고 인권 침해 소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왜 진술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라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날 어제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좀 부담된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더만요. 예, 그 예. 기자분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예, 저희가 예.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예. 뭐 부담된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라는 얘기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직접 친필 저희들 민주당에 접수된 서면에 의하더라도 일관됩니다. 그동안에 그 검찰에서 했던 그 자세와 태도에 일관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보도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수사, 예. 심지어 뭐 신병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적인 것은 소명 여부가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는 그러한 흔적을 있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수사라는 것은 특히 강제 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예. 합법적인 적법 절차 내의 강제 수사지 그것을 뛰어넘는 강제 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금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네. 이재명 방북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듯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지사가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가셨을 건데 왜 정작 이화영 전 지사는 당의 개입이 부담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지금 짐작하고 계세요? 아니죠.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저희 민주당에 접수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아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꾸려달라는 취지의 그러한 탄원서가 있고 이연이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 접수한 친필 서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이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주도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인권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하고 예. 인권 침해 여부가 있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러 가셨으면 그게 이화영 전 지사에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는 왜 부담이 된다고 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그 기사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다 결정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가거든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지금 변호인의 일부를 해임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봤습니다, 저도.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오늘 공판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러한 기사 정도로 누굴 도와주러 갔느니 안 했느니 부담스러워 한다느니 안 했느니 정치적인 무슨 그런 걱정을 한다느니 안 했느니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하고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화영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도 법정에서 결정이 되겠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8월 초에 뭐 소환 조사를 하고 이 대북 송금 관련돼서 두 번째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 기사들이 있거든요. 예.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까지 다 하셨으니까 검찰의 움직임들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8월에 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영장 못 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동향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그런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검찰이 쌍방울권과 관련해서 자신 있으면 저는 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거든요. 국회. 예. 그때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인데 예. 지금 이런저런 뭐 추측 기사, 뭐 그 예단성 기사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회기 중에 뭐 청구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또 뭐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뭐 그런 뭐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쌍방울권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예.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그 판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없이 예. 저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 그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선언 역시 유효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를 검찰이 봐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그런 뭐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 예측 기사들 중에 한 가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친다. 그러면 체포동의는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이고요. 제가 처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지위나 뭐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가정의 존재에서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얼마만큼 소명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영장 청구 요건을 갖췄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지금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에 심각한 훼손, 알겠습니다. 오염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영장 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요.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하는 대통령실인가요? 저는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존중해주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그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꽤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1심에 실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께 참 도리가 아니다라는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 자신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이 사안 최은순 씨의 이 300억 원이 넘는 이 잔고 위조에 대해서 잔고 증명서의 위조에 대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요한 쟁점으로 토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놓고 볼 때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번에 법정 구속으로 밝혀진 셈이죠.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게 이제 제명이 권고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은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거 뭐 선제적으로 제명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다. 끝까지 지금 지켜본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권고이고요. 문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인 권영세 장관도 아주 굉장한 그 의혹을 코인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그 윤리특별위원회 1소 위원장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수사로 결과를 검찰이 자신 있으면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